자,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8쪽의 교대급수 판정법. 자,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시그마에서 요 빼기 1의 n승 an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 항이 플러스로 갔다 빼기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빼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급수에서는 빼기 1의 n승 때문에 얘가 교대급수가 되는 거야.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 항이 플러스로 갔다 빼기 갔다 플러스 갔다 빼기 갔다. 요 자리가 삼각함수가 쓰여도 돼. 사인 n승, 사인 n승 또는 코사인 n승 상관없어. 삼각함수가 있더라도 항이 플러스 갔다 빼기 갔다 플러스 갔다가 빼기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때 교대급수 판정법이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100% 수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100% 수렴. 근데 우리가 이걸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한급수하고 비교해야 되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게 양한급수를 배웠어. 양한급수는 모든 항이 플러스. 만약에 이 시그마 급수가 양한급수면 얘는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똑같이 0이면 수렴 또는 발산이 나왔죠. 수렴 또는 발산. n제곱분의 1이면 수렴, n분의 1이면 발산. 꼭 비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시그마 an이 양한급수인 경우, 양한급수인 경우는 모든 항이 플러스야. 이때는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0이면 n제곱분의 1, p값이 1보다 크니까 수렴, n분의 1, p값이 1이니까 발산. 그 다음에 교대급수는 뭐냐? 빼기 1의 n승 플러스 빼기 항이 플러스 빼기 플러스 빼기 사인 n승 플러스 빼기 플러스 빼기 코사인 n승 플러스 빼기 플러스 빼기. 얘가 교대급수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100% 수렴이야. 교대급수일 때는 극한값이 0이면 항상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면 100% 수렴. 자, 1번부터 볼게요. 빼기 1의 n승 밑줄. 교대급수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 0 수렴. 2번 빼기 1의 n승 밑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 수렴. 3번 빼기 1의 n승 밑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4번 코사인 n파이 체크. 이것 때문에 교대급수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5번 코사인 2분의 n파이 체크.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6번 코사인 n파이 체크.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7번 사인 4분의 n파이 체크.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8번 코사인 n 체크.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므로 수렴.
자, 그래서 교대급수 요 자리를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빼기 1의 n승이 와도 되고 사인 n승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코사인 n승이 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교대급수는 항이 플러스로 갔다 빼기 갔다 플러스 갔다 빼기 갔다야. 한정법은 너무 쉬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100% 불용이라고 찍고 넘어가면 된다. 자, 9쪽. 그쪽은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은 뭐냐? 일단 숫자 n승, n 팩토리아, n의 n승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비판정법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숫자 n승, n 팩토리아, n의 n승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비판정법이다. 비판정법 정석풀이 방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이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야. 기초 하나만 설명하면 여기서 3팩토리아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4팩토리아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럼 기본 예제부터 할게요. 그쪽에 자, 예제 문제 그쪽 보면은 팩토리아하고 K선 체크 팩토리아하고 K선 비판적 정석풀이 방법으로 접근하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AK승 그냥 원급수 그대로 적는 거예요. AK K 팩토리아 2K승 K 팩토리아 2K승 KK승 원래 함수 그대로 적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위에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죠. K 플러스 1 팩토리아 2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위에는 AK분의 AK 플러스 1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 알려주면 결국에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얘하고 곱해서 분모 아래로 가는 거고 얘하고 얘가 곱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얘하고 얘가 곱해서 분모 아래로 가고 얘하고 얘가 곱해서 위로 가는 거죠. 자, 없앨 거 없애자고. 이 케이스는 없애고. 이거 없애고. 여기서 딱 보면은 없앨 수 있는 걸 다 없애야 돼요. K 팩토리아 없애고. 이게 없어지잖아. K 팩토리아 없애고. 그 다음에 없앨 수 있는 걸 봐. K 플러스 1 없애고. 이거 없애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2분의 1 요게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여기 K선 이렇게 들어가죠. K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정의를 써야 돼. 이해정의. 그렇지? 그럼 이거 토탈 정리하면은 얘는 K가 무한대로 갈 때 2니까 2분의 2잖아. 2는 2.71 점점점이잖아. 그러면 AK분의 AK 플러스 1의 극한값이 2분의 2 1보다 크므로 발산 나오는 거예요. 요걸 정리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K 팩토리하고 EK선 요렇게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을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판정 써야 되는 함수가 있어. K 팩토리아하고 EK선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정 정석풀이는 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 1보다 작으면 수렴. 중간중간에 이해 정의가 나오면은 이해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서 바로 도출해야 된다. 그 밑에 거 보면 그 밑에 예제 보면 K 팩토리아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죠. 3K선 비판정 써야 되는 함수죠. 비판정 써야 되는 함수가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판정 정석풀이 써야 된다. K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K K 팩토리아 3K선 KK선 그 다음에 위에는 AK 플러스 1이야. AK 플러스 1이야. AK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K 플러스 1 팩토리아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위에 K 플러스 1 위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결국엔 얘하고 곱해져서 분모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분모로 가는 거고 얘하고 곱해서 위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없앨 수 있는 거 없애자고. 3K선 없애고 이거 없애고 K 팩토리아 없애고 얘 없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 K 플러스 1 없애고 얘 없애고 정리해주면 3분의 1 1 플러스 K분의 1
이쪽 K승 이렇게 되죠. 그럼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은 암산 처리해야 돼요. 무한대 대입하면 1 무한대꼴, 앞에 1고정, 부호 포함해서 역수관계죠. 2, 바로 2. 그 3분의 2가 되므로 1보다 3분의 1은 1보다 작죠? 3분의 2는 1보다 작아 수렴. 여기서 2는 2.71 2.71 자 넘기고 자 10쪽은 내가 이제 두 개만 할 건데 가운데 거하고 밑에 있는 거 가운데 거 하나만 설명. 집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다 해가야 돼요. 보면서 자 얘도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으로 할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죠. an분의 an 플러스 1. 그럼 그대로 적어요. 여기다가 1, 3, 5 2 빼기 1.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an을 적고 위에다가 an 플러스 1을 적어요. 1, 3, 5. 자, n 플러스 1을 적을 때는 반드시 이것까지 가고 나서 2n 빼기 1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기 n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2n 플러스 1 되죠.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 이렇게. 여기서 노하우는 뭐냐면 이쪽 부분이 그냥 an이에요. 그 다음 위에가 an 플러스 1 적을 때 1, 3, 5 여기까지 적고 n 플러스 1 대입한 걸 옆에다 적고 위에는 n 플러스 1 팩토리야. 결국 비판정 정석풀이는 an분의 an 플러스 1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야.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 없어지고 쭉 없어지고 쭉 없어지고 하면 극한값 2n분의 n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극한값 2분의 1 극한값 2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수렴.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빼기 1의 n승은 무시해도 돼. 왜냐면 빼기 1의 n승 앞에 붙은 거 있죠. 빼기 1의 n승에다 일단 밑줄 쳐놔요. 이 빼기 1의 n승 때문에 교대급수로 판정해도 되는 거야.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빼기 1의 n승을 무시하고 an분의 an 플러스 1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자, 우리가
이 숫자 n승 n 팩토리아 그 다음에 n의 n승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면 비판정 정석풀이로 해도 돼. 더군다나 문제 유형 중에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가 서로 엮여 있는 경우, 서로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얘하고 얘가 곱하기로 돼 있어. 3n승 n 팩토리아.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 이 두 개가 곱하기로 돼 있어. 무조건 비판정 정석풀이로 해야 돼. 또 하나만 더.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가 얘하고 얘가 서로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무조건 비판정 정석풀이. 그 비판정 정석풀이는 어떻게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다 a n을 쓰고 위에다가 a n 플러스 1을 써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분의 a n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이 1보다 작아. 무조건 수렴이야. 비판정 정석풀이 방법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 1보다 작아. 무조건 수렴입니다. 요 케이스를 꼭 알아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딱 봤을 때 비판정 써야 되는 요런 함수들이 서로 곱하기로 연결되는 요런 경우는 비판정 정석풀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 극한의 결과가 1보다 작다 하면은 무조건 수렴. 자, 11쪽은 비판정 스킬 적어놔요. 비판정 스킬. 11쪽은 비판정 스킬. 요 비판정 스킬이 뭐냐면 우리가 비판정 써야 되는 이런 함수들이 있죠. n의 n승, n 팩토리아, 숫자 n승 이런 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럼 첫 번째 거 보자고. 얘는 분모가 n의 n승이고 분자가 n 팩토리아잖아. 비판정을 써야 되는 함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석풀이를 안 써도 돼. 자, n의 n승하고 n 팩토리아하고 어떤 게 커요? 숫자만 대입해보면 돼. n n승분의 n 팩토리아 첫 번째 거 n n승분의 n 팩토리아는 n n승이 훨씬 크죠. 분모가 크면 수렴. 두 번째 거 n 팩토리아 분의 n의 n승이지. n 팩토리아 분의 n의 n승은 분자가 훨씬 커. 함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숫자를 대입해라. 분자가 훨씬 커. 발산. 세 번째 n 팩토리아 분의 3의 n승. 분모가 훨씬 커. 수렴. 3n승 분의 n 팩토리아. 분자가 훨씬 커. 발산. 그래서 비판정 스킬은 뭐냐? 비판정을 써야 되는 요런 함수들이 단독으로 쓰이는 거야. 단독으로 뭐 이런 식.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때는 분모 분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분모 분자 크기를 비교해서 판정할 수 있다. 오케이. 10분간만 쉬었다 할게요.